쿠키처럼 하다 보면 누구나 가능한 취미로 물리학하기 현대물리편,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. 여러분들 중에서 저한테 양자역학은 언제 컨텐츠로 다뤄주실까요? 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, 이제부터 양자역학을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 이제 양자역학을 들어가기 초입 단계에서 대체 왜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시작되었는지, 왜 우리는 불연속적인 양자의 개념 속에서 이 우주를 서술하게 되었는지, 그런 비밀들에 대한 수학적 논의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좀 길게 논의하게 될 거예요. 워낙에 내용이 방대하고 많으니까. 대략 한 3주 정도 뒤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같이 저랑 풀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게 될 거고요. 굉장히 재밌을 테니까요. 저희는 항상 언제나 마인드가 재밌게 뭔가 괴로워 보이지만 재밌게 가져가자라는 마인드로 하는 거잖아요. 여러분들이랑 함께 즐겁게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채널이 아닐까라는 생각과 자부심으로 계속 가보도록 할 건데요. 거두절미하고 오늘 본론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? 일단 첫 번째로 파밍 단계. 그래서 파밍 단계에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다룰 거냐면요, 첫 번째는 삼각함수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돼요. 삼각함수라는 말이 대체 무엇이냐?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. 그런데 여기 앞에 삼각이 붙었어요. 이 삼각이라고 하는 말이 과연 무엇인지,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할 거거든요. 오늘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삼각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이에요. 미분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? 우리가 변화하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, 그 변화가 예를 들어서 x에 대해서 변하거나 혹은 뭐 시간 t에 대해서 변하거나 이렇게 뭔가에 대해서 변할 때 그 변화가 굉장히 짧은 변화일 때 그 대상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, 예를 들어서 위치라고 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,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, 즉 속도, 뭐 이런 걸 알아보는 방법, 이런 거 우리가 미분이라고 한다고 했고, 또 이 미분을 그런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쓰는 도구다,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런데 우리가 이 미분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미분을 해야 되는 어떤 대상 함수가 존재할 거예요. 그런데 이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리학에서는, 수학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수학적 체계를 다루는 시기잖아요. 근데 물리학에서는 이 함수가 뭐냐면 실제 물리 현상을 나타낸 방정식, 혹은 어떤 하나의 물리 현상이죠. 그런 다양한 현상들이 있을 텐데 그걸 함수로 나타낸 다음에 걔를 미분해서 뭐 속도도 알아내고 뭐 운동량도 알아내고 또는 뭐 힘도 알아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런데 그런 물리학적인 실체를 나타내려면 이 삼각함수라고 하는 아주 유용한 이 툴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.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똑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, 그런 형태를 나타낼 때 이 삼각함수를 우리가 사용하게 될 텐데, 그런 형태를 나타냈다면 이제 그놈의 속도나 그놈의 뭐 가속도나 이런 걸 알아내야 되잖아요.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삼각함수로 나타낸 그것을 미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삼각함수 미분을 꼭 알아야 돼요. 그런 의미에서 이 삼각함수 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. 두 번째는 뭐냐면요, 파동이라는 것 있죠. 웨이브라고 배웠어요. 뭐 여러 가지 파동들이 있잖아요. 이런 파동이 과연 무엇인지, 파동의 정의,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파동을 수학으로 어떻게 나타내는지, 수학으로 파동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예요. 이게 파밍 단계에서 할 얘기고요. 이 얘기들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, 사냥 단계에서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? 오늘 양자의 개념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? 양자의 개념의 탄생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. 이 탄생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저 앞에 있는 수학들을 배우는 거죠. 자, 양자 개념이 탄생하는 이야기에는 반드시 어떤 개념이 들어가야 되냐면요, 첫 번째 전자기파에 대해서 다뤄야 돼요. 전자기파란 무엇인가? 뜬금없이 양자의 개념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웬 전자기파에 대해서 다뤄요?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, 왜 이걸 다뤄야 되는지, 그런 것들을 이따가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. 당연히 전자기파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되고, 이 전자기파가 뭔지를 알아야지, 그리고 이 전자기파가 어떤 미스테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야지, 그래야 우리가 양자 개념을 시작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을,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다루는 게 뭐냐면요, 바로 흑체 복사예요. 여러분 들어보셨나요? 흑체 복사에 대해서? 한때 우리가 흑체 하면은 박명수가 생각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박명수 머리에 이제 흑체를 뿌린다 해가지고 흑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, 이 물리학에서 흑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물리학뿐만이 아니죠, 천문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. 일단 그렇다면 흑체가 뭔지를 알아야겠죠. 흑체에 대해서 일단 다루고요. 그 다음에 흑체 복사가 과학적으로 논의된 이유, 요거를 다룰 거거든요. 이게 왜 과학적으로 논의가 되었을까? 왜 흑체 복사를 우리가 그렇게 물리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을까?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거예요. 그리고 요거를 얘기해야지 이제 양자 개념이 나와요. 왜 그런 거지? 야, 이렇게
진짜 개념만 놓고 봤더니 이게 진짜 무슨 말을 할지 전혀 상상이 안 가네요. 왜 갑자기 흑채복사 얘기가 나오고 양자 개념이 나오는 거지? 막 이거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같이 하다 보면 아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구나. 아 왜 흑채복사 개념으로부터 양자 개념이 나왔는지, 그리고 왜 우리는 양자 개념을 알기 위해서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, 빛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는 시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. 먼저 파밍 단계의 삼각함수의 미분부터 들어갑니다.